사실 저는 화학도 좋아했지만 수학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수학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화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자와 원자를 만나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그 비율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자연이 반응을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그 비율이 딱 맞게 되는 그 이유들과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왜 탄소는 4개의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4개의 반응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왜 다양한 결합을 갖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탄소는 약간 다른 원자들과는 다르게 오비탈이 혼성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혼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그리고 거기에 다 이제 공간적으로 위치가 다른데 그 오비탈의 위치적으로 공간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소들도 뭐 산소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저는 그런 원소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런 원소들이 정말 특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질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화학은 아니었어요. 제 전공은 원래 신소재공학이라고 해서 재료공학이거든요. 근데 재료공학은 사실 공대 철학과라고 불리는 학과인데요. 영어로도 하면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사이언스도 같이 하는 공대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과도 그렇고 전기공학과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공학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공학과들이 모두 다 소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대 철학과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좀 다른 공대 학문들보다 기초과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도 좀 많이 다루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화학을 많이 다루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분자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도 당연히 있고요.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소재공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화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었고 화학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화학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학은 굉장히 많은 학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과들과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대들은 1학년 때 기본 과목으로 일반화학을 배울 거예요. 그만큼 화학은 모든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재료과학이라든지 또 다른 걸로는 화학공학, 그 다음에 섬유공학 이런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바이오공학이랑도 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화학, 의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화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학과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많은 학과들을 공부를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사학위 과정 동안 탄소 소재와 고분자 소재를 연구했는데요. 탄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원소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발이 4개가 있어서 4가지 발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결합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는 다르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까지도 만들 수 있고, 물론 이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비탈의 혼성화가 일어나서 그 혼성 정도에 따라서 결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그래핀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 그래핀도 대표적인 탄소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탄소 소재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연,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요즘 잘 알려진 탄소 소재로는
플러런 탄소 나노 튜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도 있고요. 이런 소재들은 모두 다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만 그 결합이 어떤 결합인지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른 모양과 특성을 갖는 탄소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탄소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도 전부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생물체들이 다 탄소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탄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소중한 원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탄소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탄소 소재를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전공을 했던 건 이제 고분자 소재인데요. 고분자 소재도 마찬가지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고분자 소재의 매력은 뭐냐면 고분자는 우리가 합성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잘 디자인을 해서 그것들을 쭉 이어 붙이면 고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분자의 가장 큰 매력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성질의 전혀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용기들의 대부분 BPA 프리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BPA 프리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화학을 조금 공부하게 되면 이 BPA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BPA는 비스페놀 A라고 해서 고분자를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제 같은 건데요. 고분자는 좀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같은 겁니다. 우리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제인데 얘가 굉장히 구조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특히 여성 호르몬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호르몬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호르몬 또는 호르몬 교란 물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기능들을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BPA,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은 플라스틱이다라는 표시로 BPA 프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BPA를 처음에 플라스틱에 넣었을 때는 그 용도가 있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PA 프리가 됐다는 거는 BPA 말고 다른 걸 넣었다는 뜻인데 다른 걸 어떤 걸 넣었을까요? 근데 사실 많은 회사들에서 그런 걸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정말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단순히 BPA 프리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이거는 몸에 좋은 성분이 있지 않겠구나 라고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락스랑 거의 비슷한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락스를 사용해 보신 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때들을 다 지울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살균작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균작용이 있다는 건 생물을 죽인다는 뜻이고 그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도 좋을 리가 없겠죠. 특히나 폐세포같이 굉장히 되게 연약한 세포들은 그런 살균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라고 홍보를 해서 가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제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그걸 마셨을 때 우리의 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미지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길을 지나가면서 보는 많은 것들에 저기도 지금 나뭇잎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건 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나뭇잎 안에 들어가 있는 색소가 변해서 초록색이 녹색으로 변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그 색소는 어떤 색소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화학이 그냥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화학의 꽃은 합성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인간이 뭔가를 새로 창조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대자연에 맞서서. 하지만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 합성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요. 합성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사실 저는 뭔가 새로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음식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집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화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자를 디자인을 하고 그 분자를 디자인을 한 걸 가지고 합성을 만들어내고 합성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구조를 갖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제가 기대했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학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